이 이야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명문 종합병원의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영 아닌 것도 아닌데 완벽한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모여 매일같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이들을 구하는 곳.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 전 세계에서 실력 있는 의사들이 모여드는 이곳은 단 1분, 1초라도 늦으면 안 되는 엄격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늘 면접 지원자들 명단 확인하셨나요? 병원 대표 마이클 앤더슨이 서류 더미를 넘기며 수석 의사인 로버트에게 물었죠. 매년 이맘때면 세계 각국의 젊고 유능한 의사들이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하버드, 존스 홉킨스, 스탠퍼드 출신들의 이력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12명 모두 훌륭한 인재들이지만 로버트가 말끝을 흐리더니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지원자는 좀 특이하네요. 앤더슨은 눈살을 찌푸리며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김정아. 분명 동양인, 그것도 한국인 이름이었어요. 이력란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원자라. 흥미롭군요. 왜 하필 우리 병원을 선택했을까? 앤더슨이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로버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마도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인가 봅니다. 아시아계 의사들이 우리 병원에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죠. 특히 한국인은 더욱요. 미국 최고의 명문 의대 출신들과 경쟁해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앤더슨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어떤 이유로 이곳에 지원했는지. 면접실은 병원 18층 회의실에 마련되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샌프란시스코의 화창한 날씨가 들어왔죠. 앤더슨과 로버트를 포함해 5명의 면접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가 정확히 9시를 가리켰을 때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제임스 윌슨입니다. 하버드 의대를 졸업했고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훌륭한 이력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 김정아의 차례가 되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만 마지막 지원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네요. 앤더슨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우리 병원의 첫 번째 원칙은 시간 엄수입니다. 1분의 지연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죠. 다른 면접관인 사라 헨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나 응급실에서는 더욱 그렇죠. 지각한 시점에서 이미 탈락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미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군요. 앤더슨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싶어 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1분이 지난 시각이었죠. 죄송합니다. 김정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억양이 약간 있었지만 영어는 유창했어요. 앤더슨이 그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김 박사, 시간 엄수는 우리 병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김정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늦은 것은 병원 로비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방문객을 응급 처치하느라 그랬습니다. 1분이 생명을 구한다는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면접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로버트가 불신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알았을 텐데요.
응급실에 인계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은 윌리엄 토마스고 병력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앤더슨은 로버트에게 눈짓했고 로버트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김정아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인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인 제임스 클라크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죠. 우리 환자들은 대부분 서양인인데 말이에요. 김정아는 단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제임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죠. 문화적 차이는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은 보편적인 언어이고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에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제임스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학이 미국 의학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어떤 첨단 치료법을 개발했나요?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앤더슨은 이런 노골적인 편견이 불편했지만 김정아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클라크 박사님, 의학의 발전은 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 의료인들의 공동 노력의 결실입니다. 한국은 로봇 수술 분야와 재생의학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지컬 테크닉 최소 침습 수술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김정아의 침착하고 지적인 대답에 제임스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앤더슨은 그녀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화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 병원에 지원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하필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인가요? 김정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곳은 세계적인 의료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고의 의사들과 함께 일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적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의사로서의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앤더슨은 그녀의 솔직함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기로 했죠. 그렇다면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죠. 급성 대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왔습니다. 어떤 진단 과정을 거치고 어떤 치료법을 적용하시겠습니까? 김정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우선 환자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고 통증의 성격과 위치를 파악합니다. 흉부 X선, 심전도, 혈액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확진을 위해 CT 혈관 조영술이나 경식도, 초음파를 시행합니다. 스탠포드 어형 박리라면 응급수술이 필요하고 B형이라면 약물 치료와 혈압 조절을 우선시합니다. 베타 차단제로 혈압과 심박수를 낮추고 통증 조절을 위한 아편계 진통제 투여가 필요하죠. 그녀의 답변은 교과서적이면서도 실제 임상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앤더슨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한다면요? 대동맥 박리 수술 중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과도한 출혈, 뇌 손상, 척수 허혈, 급성 심부전 등입니다. 출혈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섬유소용의 억제제를 사용하고 뇌 보호를 위해 심부체온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수술 전 척수 보호를 위한 뇌척수액 배액을 고려할 수 있고요. 로버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은 누구나 알죠.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나요? 김정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네, 경험해 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바로 그런 환자였거든요. 면접실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아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제가 의대생이었을 때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불안함에 떨고 있었지만 그 경험이 제가 심장외과를 선택한 이유가 되었죠. 아버지는 살아남으셨고 저는 그날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앤더슨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김정아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도 중요하니까요. 환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죠. 제임스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국에서의 임상 경험은 어떻습니까? 미국 환자들을 다뤄본 적이 있나요? 김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1년간 교환 연구의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났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앤더슨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김 박사님, 의학적 윤리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예를 들어 환자의 종교적 신념이 최선의 의학적 치료와 상충할 경우요. 김정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서는 질문이었죠.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의학적 윤리 딜레마는 의사로서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입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둘째,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셋째,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녀는 손을 모으고 이어 말했습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환자는 완전히 의식이 있었고 결정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대안적 치료법을 설명하고 수혈 없이 진행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을 존중했죠. 앤더슨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면요? 그렇다면 더 복잡해지겠죠. 만약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사전 의료 지시서가 없다면 법적 대리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때로는 의사로서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환자의 존엄성과 신념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앤더슨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김정아의 답변에서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제 임상 경험과 깊은 성찰이 느껴졌어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로버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귀하의 이력서에 따르면 심장 이식 수술에도 참여하셨다고요. 심장 이식 후 거부 반응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김정아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식 거부 반응은 초급성, 급성,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 면역 억제제 3중 요법을 사용하죠. 칼시뉴린 억제제, 항증식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조합해서요. 특히 타크로리무스와 시클로스포린의 혈중 농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거부 반응이 의심되면 심근생검으로 확인하고 심각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경증이면 스테로이드 용량을 증가시키고 중증이면 항흉선 세포 글로불린이나 OKT3 같은 항체 치료를 고려합니다. 물론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과 감염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하고요.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정아의 지식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임스는
아직 완전히 설득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을까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요. 김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13살 때부터 영어를 공부했고 미국에서 연수한 경험도 있습니다. 의학 용어는 모든 의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어를 넘어서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안심시키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의사소통이 아닐까요?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라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김정아 박사, 혹시 더 메더컬 프런티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정아는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네, 작년에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사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다 했어요. 당신이 그 한국인 심장외과 의사였군요. 재생의학과 인공심장 관련 연구로 주목받았던. 앤더슨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프로그램이라면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유명한 의학 토크쇼 아닌가요? 사라는 태블릿을 돌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정아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프로그램의 장면이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최신 심장 수술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한국인 의사가 아니에요.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재생의학 분야의 선구자 중 한 명이시죠. 인공심장 조직 배양 연구로 국제적인 상도 받으셨잖아요. 제임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김정아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 박사님,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이력서에 자세히 기재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업적이라면 당연히 강조하셨어야죠. 김정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업적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제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앤더슨은 그녀의 겸손함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면접관들을 바라보았어요. 로버트와 사라는 이미 설득된 눈치였고 제임스조차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앤더슨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왜 의사가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은 기술적인 지식이 아닌 김정아의 진심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정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를 잃었습니다. 시골에 살았던 할머니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학은 국경이 없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곳에서 최고의 의사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 지식과 기술을 나누고 싶습니다. 앤더슨은 김정아의 진심 어린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술과 지식을 넘어서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 그리고 겸손함과 열정이 공존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내일 오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면접실을 나가자 앤더슨은 다른 면접관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라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식이 풍부한 것을 넘어서 진정한 의사의 소양을 갖추고 있어요. 저는 찬성입니다. 로버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녀의 전문성과 임상 경험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특히 재생의학 분야의 연구는 우리 병원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임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녀의 배경 때문에 편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식과 자신감은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문화적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5번째 면접관이자 간호부장인 마가렛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그녀는 이미 미국에서 연수한 경험이 있고 전국적인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어요. 문화적 적응은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녀의 다양한 배경이 우리 병원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더슨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김정아 박사를 채용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4명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제임스조차 마지못해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군요. 앤더슨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통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알려주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재능과 열정을 하루라도 빨리 활용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동의했고 앤더슨은 비서에게 김정아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김정아가 다시 면접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박사님, 다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앤더슨이 일어서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논의를 마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김정아는 숨을 참으며 기다렸어요. 축하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의 새 심장외과 전문의로 채용되셨습니다. 김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앤더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김 박사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인사부에서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와드릴 겁니다. 김정아는 앤더슨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감사의 빛이 빛났어요.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면접실을 나오면서 김정아는 감정이 북받쳐 오름을 느꼈습니다. 병원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녀는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과 편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의사로서 인정받기까지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죠. 병원을 나와 샌프란시스코의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김정아는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아야, 정말? 아이고,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께도 알려드려요. 아버지 수술해 주신 그 병원 있잖아요. 제가 거기 취직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정아야, 너는 항상 꿈을 이루는구나. 통화를 마친 김정아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일부터는 새 아파트를 찾아봐야 하고 이사 준비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아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일터가 될 곳이었죠. 축하해요.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김정아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 앞에 사라 헨슨이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네요. 김정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사라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면접 끝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따라왔어요. 처음 병원에 오는 건 항상 긴장되니까요.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임스의 태도 때문에 미안해요. 우리 병원에도 아직 편견이 남아 있어서. 김정아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외국인으로서 편견에 맞서는 건 항상 있는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죠.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제임스의 입을 다물게 한 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랜만에 본 광경이었죠.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정아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진정한 동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김정아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실 궁금한 게 많아요. 병원 내부 구조부터 시작해서 팀 구성, 일상적인 업무 흐름까지. 사라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는 50층 규모의 현대적인 건물로 최첨단 의료 장비와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심장외과는 20층에 위치해 있으며 3개의 전용 수술실과 특수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현재 6명의 심장외과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신까지 합치면 7명이 되는 거죠. 각자 세부 전공이 있지만 모든 종류의 심장 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당직 스케줄은 일주일마다 돌아가고 응급수술이 들어오면 당직 의사가 우선 담당하게 됩니다. 김정아는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저 정보를 흡수하는 데 집중했어요.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정아가 물었습니다. 사라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대체로 좋아요. 물론 가끔 의견 충돌이 있지만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겠죠. 로버트 박사는 까다롭지만 공정해요. 제임스는 그는 처음에는 차갑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면 말이죠. 김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항상 시험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라는 병원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부터 가장 좋은 당직실, 심지어 구내식당에서 피해야 할 메뉴까지 알려주었어요. 김정아는 이런 소소한 정보가 얼마나 값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박사님은 재생의학 연구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여기서도 연구를 계속할 계획인가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김정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제 연구는 심장 조직 재생에 관한 것인데 특히 심근경색 후 손상된 심장 조직을 복구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곳에서도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요. 사라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연구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앤더슨 대표도 의료 연구에 매우 적극적이고요. 아마 당신의 연구에 관심을 보일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김정아는 점점 더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꿈꿔왔던 환경이었어요. 최첨단 시설, 훌륭한 동료들, 그리고 연구할 기회까지. 비록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와 편견의 벽이 있겠지만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곧 회진 시간이네요.
돌아가야 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 박사님. 사라, 정아라고 불러주세요. 동료니까요. 사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정아. 그럼 월요일에 보자고요. 사라가 떠난 후 김정아는 잠시 더 카페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대 의대 시절,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날들, 존스 홉킨스에서 연수할 때 느꼈던 외로움과 도전, 그리고 지금 드디어 꿈에 그리던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현실. 김정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병원, 새로운 사람들.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이 있었어요. 그녀는 카페를 나와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이 도시를 좀 더 알아가고 싶었어요. 골든 게이트 브릿지 방향으로 걸으며 김정아는 자신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정아는 새 병원에서의 첫날을 준비하며 일찍 일어났어요. 그녀는 신중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네이비 블루 정장을 선택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임시로 구한 아파트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샌프란시스코의 교통체계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았기에 여유 있게 시간을 잡았어요. 다시는 지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인사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작업과 신분증 발급, 그리고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병원의 규모는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복잡한 복도와 부서들,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죠. 오전 9시 김정아는 마침내 심장외과 부서에 도착했습니다. 부서 비서인 제니퍼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김 박사님 환영합니다. 다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회의실로 모셔드릴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6명의 의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앤더슨과 로버트, 사라는 익숙한 얼굴이었고 제임스도 보였어요. 나머지 2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김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앤더슨이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팀 미팅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에요. 먼저 소개부터 할게요. 앤더슨은 김정아를 나머지 2명의 의사에게 소개했습니다. 마이클 첸 박사는 30대 중반의 중국계 미국인으로 관상동맥 우회술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콜린스 박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소아 심장외과의 전문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쪽은 김정아 박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심장 조직 재생 분야의 전문가이며 다양한 심장 수술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김정아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훌륭한 팀의 일원이 되어 영광입니다. 마이클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해요, 김 박사. 당신의 재생의학 연구에 대해 들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엘리자베스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아 환자들에게도 당신의 연구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함께 논의해보고 싶네요.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우호적이었습니다. 제임스조차 짧게나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김정아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이번 주 수술 일정과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논의였어요. 김정아는 열심히 듣고 메모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언을 자제하며 팀의 다이내믹을 관찰했죠. 김 박사님, 내일 예정된 대동맥 판막 치환술에 참관하시겠어요? 로버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수술 프로토콜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김정아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앤더슨이 김정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첫인상은 어떤가요? 우리 병원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매우 인상적입니다. 김정아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특히 팀원들의 전문성과 시설의 첨단화가 놀랍습니다. 앤더슨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박사님, 사실 당신을 영입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병원은 심장재생의학센터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당신의 연구 분야가 바로 그것이죠. 이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런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그건 놀라운 기회입니다. 앤더슨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임상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요. 우리 병원의 자원과 당신의 전문성이 만나면 획기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김정아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것 이상이었어요. 단순히 의사로서 일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더슨 박사님.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앤더슨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사라가 병원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오후에는 첫 환자를 만나보시죠. 사라와 함께 병원을 둘러보는 동안 김정아는 이곳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신 MRI 기기부터 하이브리드 수술실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어요. 연구실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에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여기서 당신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요청하면 돼요. 앤더슨 대표는 연구에 매우 관대하거든요. 투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김정아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마이클과 합류했습니다.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김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모든 것이 새롭지만 빨리 익숙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가 그래요. 마이클이 위로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비슷한 느낌이었으니까요. 특히 아시아계로서 미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김정아는 공감했습니다. 마이클과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점심 후 김정아는 첫 환자를 만났습니다. 65세의 남성 환자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김정아는 환자의 차트를 검토하고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와 함께 환자를 방문했죠. 안녕하세요, 토마스 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로버트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환자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네요, 박사님. 숨이 자꾸 가빠져요.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정아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김정아 박사님입니다. 새로 오신 심장외과 전문의세요. 내일 수술에 참관하실 겁니다. 토마스는 김정아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아가 대답했습니다. 토마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제 며느리도 한국인이에요. 정말 좋은 아이죠. 당신처럼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요. 김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마스 씨, 내일 수술에 대해 걱정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사실 많이 두려워요. 토마스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심장 수술이라니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김정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느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병원은 대동맥 판막 수술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수술 과정과 회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토마스의 눈에 안도감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김정아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있어 안심이 됩니다. 병실을 나온 후 로버트가 김정아에게 말했습니다. 환자와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그건 배울 수 없는 재능이죠. 김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김정아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샌프란시스코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어요. 그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첫 발을 내딛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아가 고개를 들자 앤더슨이 문가에 서 있었어요. 첫날 어땠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김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모두가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군요. 아, 그런데 내일 저녁에 작은 환영회가 있습니다. 의사들끼리 간단하게 식사하는 자리예요. 시간 되시나요?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앤더슨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김 박사님을 채용할 때 일부 의사들이 우려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나 언어 문제 때문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다양성이 오히려 우리 병원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김정아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앤더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 수술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환자의 모든 기록을 검토했고 수술 계획도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앤더슨이 떠난 후 김정아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아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로버트의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참관하는 날이었어요. 그녀는 수술실로 향하기 전 토마스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김정아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토마스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김정아를 보자 약간 안심한 듯 했어요. 긴장됩니다, 박사님. 당연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로버트 박사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저도 수술실에 있을 거고요.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제 아내에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주세요. 그녀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서요. 김정아는 토마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직접 찾아가 말씀드릴게요. 수술실 복도에서 김정아는 토마스의 아내인 마사를 만났습니다. 마사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사 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아 박사입니다. 오늘 남편분의 수술에 참관할 예정이에요. 마사는 김정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제 남편을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토마스 씨는 건강한 편이고 이 수술은 우리 병원의 전문 분야입니다. 수술이 끝나면 바로 소식 알려드릴게요. 마사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수술실에서 로버트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정아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나요? 오늘은 참관만 하시지만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버트의 손놀림은 정교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그는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진행하며 가끔 김정아에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김정아는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 병원의 수술 프로토콜을 익혔어요. 수술 중간에 갑자기 토마스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로버트가 긴장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어요.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혈압이 너무 낮아요. 김정아는 순간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로버트 박사님, 심낭 압전이 의심됩니다. 심낭에 피가 고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로버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김정아의 관찰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심낭 배액을 준비하세요. 신속한 조치 덕분에 위기는 넘겼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술실을 나온 로버트는 김정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날카로운 관찰력이군요. 당신의 지적 덕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김정아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 가족에게 결과를 알려주시겠어요? 당신이 관찰한 합병증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김정아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마사는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김정아가 다가가자 마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사 씨. 김정아가 안심시켰습니다. 중간에 작은 합병증이 있었지만 빠르게 대처했고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토마스 씨는 회복실에서 깨어나고 계세요. 마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언제 남편을 볼 수 있나요? 1시간 정도 후에 가능할 거예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약속된 환영회가 병원 근처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심장외과 의사들과 몇몇 다른 부서의 의사들이 참석했어요. 김정아는 약간 긴장했지만 사라와 마이클이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이 났어요.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당신의 관찰력을 높이 평가하더군요. 김정아는 쑥스러워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겸손하시네요. 엘리자베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의사들은 각자의 경험과 흥미로운 케이스들을 공유했어요. 김정아도 한국에서의 경험과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특히 재생의학에 관한 부분에서는 많은 질문이 이어졌어요. 심장 조직 재생이 실제 임상에 적용될 날이 곧 올까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김정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물 실험에서 유망한 결과를 얻었고 인간 임상 시험을 준비 중이에요. 이 병원에서 그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앤더슨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정아 박사님의 건강과 성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병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외쳤습니다.
김정아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단순한 외국인 의사가 아니라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앤더슨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오늘 병원 이사회에서 심장재생의학센터 설립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앤더슨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이 센터는 우리 병원이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김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아 박사님이 이 센터의 공동 책임자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정아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앤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연구와 전문성은 이 센터에 꼭 필요합니다. 로버트 박사님과 함께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로버트가 김정아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우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거예요. 김정아는 감격에 차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앤더슨은 다시 한번 잔을 들었습니다. 심장재생의학센터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모두가 다시 건배했습니다. 김정아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녀가 꿈꿔왔던 연구를 이곳에서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센터의 공동 책임자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환영회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임스가 김정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과는 많이 달랐어요. 김 박사님,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 저는 당신에 대해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출신의 의사가 우리 병원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어요. 김정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오늘 수술실에서 보여준 당신의 관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연구에 대한 열정을 보고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김정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제임스 박사님. 저는 이해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모두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제임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재생의학센터에서 당신의 연구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김정아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아는 활기찬 기분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녀는 독자적으로 환자를 보기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첫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관상동맥 질환 진단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린다 씨. 저는 김정아 박사입니다. 오늘부터 담당 의사가 되었습니다. 김정아가 환자에게 인사했습니다. 린다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아가 대답했습니다. 린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멋지네요. 제 딸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거든요. 특히 한국 음식과 드라마를 좋아해요. 김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문화가 여기서도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김정아는 린다의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린다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박사님. 처음으로 제 상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정아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환자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녀의 다른 배경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김정아는 사라와 함께 구내식당에 앉았습니다. 사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축하해요, 정아. 심장재생의학센터의 공동 책임자라니 정말 대단해요. 김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곳에 온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는데 앤더슨 대표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구 실적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어제 수술실에서 보여준 모습도 모두를 감동시켰고요. 김정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도움 덕분이에요. 특히 당신이 처음부터 친절하게 대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라. 사라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료잖아요.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죠. 오후에 김정아는 토마스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는 이미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고 상태도 안정적이었어요. 마사가 병실에서 남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씨, 마사 씨. 김정아가 인사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토마스는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박사님. 통증이 있지만 참을 만해요. 김정아는 토마스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수술 부위도 깨끗했어요. 회복이 정말 빠르시네요. 이대로 계속 좋아지면 며칠 후에는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사가 김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남편이 수술 중에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박사님이 빠르게 대처해 주셨다면서요. 김정아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버트 박사님과 수술팀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팀워크가 중요하니까요. 병실을 나온 김정아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심장재생의학센터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계획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책임이 주어졌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멀리 보였습니다. 김정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의대 시절, 연구에 몰두했던 날들, 미국으로 건너와 경험했던 도전과 좌절.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버트였어요. 김 박사님, 내일 첫 센터 회의가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물론이죠. 김정아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 연구 계획과 비전에 대해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김정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어렸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단순히 외국인 의사가 아니라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구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초반에 그녀를 향했던 의심과 편견은 이제 존경과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김정아는 자신의 실력과 열정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고 이제 그녀 앞에는 더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내가 증명했어. 국적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의사로서의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김정아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의 빛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에서 김정아는 의학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